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7월 8일에 우리가 이제 퀀트K에서 같이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가 첫 번째, 그때 상한가 간 이유라고 해서 이때 한 1개월 정도 전에, 여기 1개월 전이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날짜를 보면 7월 8일이죠. 네, 7월 8일인데 그때 이후에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좀 가져가고 어떤 아이디어로 가져가면 좋겠는지 보고, 최근에 이제 퀀트K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가 아니라 그 커멘트들을 보면서 함께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고, 지금 시가총액은 3,3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가는 뭐 6,000원대까지, 7,000원대 있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11,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적어주신 배경이 무엇인지 같이 파악을 해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진 투자증권에서 실제로 브랜드 X 데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콜프레 데이 같은 걸 하시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매출액은 730억에 영업이익 52억, 그래서 OPM은 7%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출점 매장 가이던스는 대형 평수 매장 15개에서 20개 정도 유지한다. 그리고 2025년 매장 수를 100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원래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출점을 예상을 했었으나 요게 좀 일정이 뒤로 밀렸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2025년에는 원래 예상했던 목표치 100개를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초반에는 조금 큰 평수를 그 매장들을 출점을 하다가 2025년부터는 좀 작은 평수, 뭐 50평 미만의 40평, 20, 30평 되는 그 매장을 늘린다고 하거든요. 뒤에서 이제 제가 그 부분 체크해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한 매장수 100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FNF와 비교하는 그 질의응답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FW 수주에는 중국 전용 상품으로 고단가 덕다운 롱패딩 포함했고, 요거 SS 수주회도 성황리 마무리했다. 요거는 뭐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숫자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부터 이제 3호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지금 또 이쪽 그 3개를 포함해서 4개 정도 포함해서 이제 총 7개가 되는 거죠. 9월까지 7개 매장을 오픈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기 이제 모델이 이제 우기가 되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시작했고요.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중국 소비 침체 부분인데, 퀀트K의 최근의 리포트 그 코멘트를 보시면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코멘트 보시면요, 레깅스계의 샤넬인 룰루레몬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점점 가성비 제품을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룰루레몬 대비해서 브랜드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어떤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거든요. 질은 괜찮은데 저렴한, 그래서 가성비 또는 갓성비라고 하는데, 가성비 제품을 살린 제품들이 지금 제품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타겟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룰루레몬의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게 어찌 보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실적이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국내 골프 쪽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맨즈 쪽이 또 호황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 내용 업데이트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5개에서 20매장 정도 오픈할 예정이고요. 올해대로 대부분 50평 내외 대형 평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이나 대만 쪽도 계속해서 이제 오픈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보시면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작년 매출 13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지금 이제 2배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죠. 분기 매출만 해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 2분기에 30억의 영업이익 2억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15%까지 증가한다.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15%까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시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런 업체들, 특히 FNF를 봤을 때 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을 FNF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내가 계속해서 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가 견고하게 받쳐주고 성장을 해주면서 해외도 확장을 해가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잘 됐던 게 또 해외로 나가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잭스미스 브랜드가 골프 쪽이랑 맨즈 쪽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2분기에. 특히 작년 2분기 79억에서 올해 2분기 48억, 148억 이렇게 하면서 남성 고객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이 220억이나 돼요. 이게 70%나 상승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즈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골프 쪽에서. 그래서 연간 300억 정도로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쪽도 잘 되고 맨즈도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에서 이제 탐방 갔을 때도 생각보다 맨즈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골프 쪽이 사람들이 가성비, 그러면서도 크게 어떤 이제 골프장에서 입고 나가도 크게 어떤 뭐랄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의 골프 연령이 좀 증가하면서 그거에 따른 좀 수혜도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질의응답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중국 내년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매장 100개가 오픈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바로 연달아 질문을 하시는데, 내년에 가능하다. 왜냐? 작은 평수 20, 30평대 매장도 오픈할 것이라 100개 오픈이 가능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매장당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FNF 정도의 그 금액을 본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FNF 참고시 목표는 5월 8천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5월 8천만 원이면은 어떻게 되죠? 큰 평수 기준으로 12개월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그래도 뭐 10억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억에서 5억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나와주는지 보면서 요걸 끌고 가되,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의 그 어떤 성과, 이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YY 스포츠에서 잭스미스 중요도를 물어봤는데, YY 스포츠에서 당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기대 수준이 당사보다 높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협력사가 굉장히 잘해줘야 되거든요. 유통망인데 결국 어떤 정도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에 대한 목표치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교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YY 스포츠가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과 협력을 맺을 때 굉장히 많은 국내 업체들을 테스트해보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았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엑스를 선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내년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FNF가 예전에 실적을 꺾일 때 중국에서의 성장은 계속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의 실적이 어느 정도 꺾이면서 조금씩 이제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맨즈와 골프 요 실적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맨즈와 골프 실적이 좋았는데 우먼 마진 비교 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랬었는데, 당사 제품 자체는 다품 좀 소량 생산이에요. 왜냐면 이게 보통 2주 단위로 거의 신제품이 나올 정도로 회전율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제품을 내고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마진율 높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골프하고 맨즈는 ASP가 높은 수준인 만큼 원가가 높아서 마진이 크게 높지 않지만 절대 금액은 높다. 그래서 매출의 외형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FNF 사례를 봤을 때 투자자들이 그런 국내 매출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 있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 매출액은 이렇게 2024년에 한 2,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수준, 이렇게 27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270억 대비해서 지금 시총은 3,300억 정도니까 한 10배를 조금 넘죠. 그래서 이게 멀티플 리레이팅까지 같이 되면서 상승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국하고 한국이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뭐 대만하고 일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치기 전에 제 멘톡에서 지금
2024년 4분기 퀀트K 이제 K 찬스를 잡아라. 요 강의를 오프라인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지금 일정이 보시면 9월 21일 토요일 1시부터 5시니까요. 이때 한번 온라인으로만 참석하셨던 분들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후기들 한번 보시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이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기 앞서서 추석 맞이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그리고 행운상 5분, 그리고 대상 1분 해서 6분을 뽑아서 퀀트K 이용권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기에 영상 소감이나 댓글 이렇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커버했으면 좋겠는 섹터나 아니면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방향을 설정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그거를 좀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내용 컨텐츠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